이론 분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분산 분석은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또는 원웨이 아노바라고도 불립니다.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쓰이는데요. 독립표본 t 검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독립표본 t 검정의 경우 두 개의 집단이 비교 대상이었다면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 자기평가를 사용한 집단, 동료평가를 사용한 집단,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에 따라서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집단의 개수가 총 3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 분석을 통해서 이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들어가셔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눌러줍니다. 독립 변수는 평가 방법에 따른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요인으로 옮겨주고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를 옮겨줍니다. 옵션에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와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눌러줍니다. 기술 통계는 이 평가 방법에 따른 집단별 학업 성취 평균, 표준 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는 세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한지 검정해주는 통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기본 가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들의 분산이 같아야 된다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집단들의 분산이 같은지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결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치를 살펴보시면 기술 통계,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살펴보시면요. 유의 확률이 0.05로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가설이 세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라는 것인데 이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수용하게 되므로 세 집단의 분산은 같다는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따른 집단별 학업 성취 평균의 차이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 값을 살펴보면요.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에 따라 학업 성취 평균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도 나와 있죠.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론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한 세 집단의 학업 성취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4.032로 나와 있고 유의 확률은 0.019로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 3가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평균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가 유의 확률 0.019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세 집단 중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통계표만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분석,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들어가신 다음 아까는 누르지 않았던 사후 분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분석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기 나오는 투키 방법이나 샤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투키 방법 같은 경우는 집단 간 사례수가 동일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분석에서 샤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샤페 방법을 누른 다음 계속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나오지 않았던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동료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유의 확률을 살펴보시면 0.168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자기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동료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평가와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 차이를 비교한 유의 확률을 살펴보시면 0.022가 나와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동료평가와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의 차이는 0.653으로 유의 확률이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집단 간 차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평가 방법에 따른 학업 성취 점수의 사후 분석 결과 연구 대상 전체는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 같은 경우 유의 수준 0.05에서 학업 성취도가 동일한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살펴보시면 자기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독립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 또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동질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평가를 사용한 집단과 교사평가를 사용한 집단 간 학업 성취의 경우 0.05 수준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